자, 두 번째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인원고등학교 사태. 여러분 아시죠? 학생들이 교사가 우리에게 정치 이념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500명 학생 중에 150명이 자기들의 뜻에 동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상이 그러한지 오늘 한겨레 경향기사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인원고 학생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예. 기독교 설교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 사회적 식견과 또 이 세상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생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결코 종교서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 인원고 사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만나보시죠.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며칠 전에 김용민 북 콘서트 오셨었는데 처음 봤어요, 사실. 옛날부터 저희 도와주셨는데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 할 때부터 도와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내가 낸 비용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원 보장에 월 2만원대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원대 비갱신 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기사가 두 개입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인원고 사태 전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현장에서 만난 인원고등학교 학생 16명 가운데 15명은 학수연. 네. 학수연이 뭐의 약자인가요? 학생 수호연대인가? 또 풀네임을 또 말씀을 드려야죠. 예. 학수연 대변인도 두고요.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으로 되어 있네요.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네. 학수연. 16명 가운데 15명은 학수연 주장에 고개를 저으며 다소 과장됐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원고 학생 16명 가운데 15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교 2학년 정모군은 교내 마라톤 때 정치적 선언문을 몸에 붙이지 않았다고 결승점 통과를 불허한 사실도 감점되는 일도 죄송합니다. 감점되는 일도 없었다. 교사가 특정 선언문을 몸에 붙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특정 선언문을 몸에 붙이라고 강요했다. 이 학수연이 주장했던 모양이죠. 네. 3학년 학생 이모군 사상 독재는 없다. 선생님이 양쪽으로 나눠서 의견을 듣는다. 오늘도 학수연 학생이 대들어서 선생님이 울었다. 실제 학수연 활동하는 학생은 10명 정도로 알고 있다. 150명이라고 하더니. 예. 한 2학년 학생은 미디어 비평 수업 때 선생님이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뉴스 영상을 들고 언론을 비평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올바로 지도하셨네. 자, 일배 아니냐. 선생님이 이제 학생에게 일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 말을 한 교사와 학생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수업 시간에 자주 잠을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왜 맨날 자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말에 알바한다라고 답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알바하면 피곤하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장학금도 있으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학생은 알바만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학원 가서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거짓말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은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조국이 거짓말쟁이지. 이렇게 말을 해서 교사가 너 일배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2학년 학생은 교사가 학생한테 일배 발언한 게 적절치는 않다. 하지만 일부 선생님 문제를 왜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지 모르겠다. 일배 발언한 교사는 그 학생이 교무실로 찾아와서 항의를 해서 용서를 빈다라고 사과하고 그 다음날 교실에서 전체 학생들에게도 사과했다. 참. 어이구 선생님한테 말대답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먹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참 어처구니 없던 시대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 아이고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정말. 근데 조선일보 보세요. 또 이 학생들 정말 정의로운 학생들도 막 묘사하죠. 학수연 학생 여러분,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체벌 다시 하자는 그런 신문이에요. 학생들이 매를 덜 맞아가지고 선생님 말 안 듣는다고 체벌하게 하자 이런 신문입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대답하고 교무실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사과받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선일보 식으로 교육하자고 한다면. 참 교육 현장 험악하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배경사가 또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또 말씀하시네요. 일배를 이렇게 방치하니까 이 모양이 꼴된 거 아니냐고. 좀 슬프네요. 예, 좀 과감하게 칼을 뽑아서 사회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 거침없이 쳐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방치하고 묵인하니까 뭐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말이죠. 저는 뭐 지금 이걸 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어제 그 정치부심 때 열불 냈던 게 뭐냐면은 뭐 어제 우리 최민희 의원이나 김성애 소장의 말도 맞아요. 일리가 있고 그런데 제가 정말 격분했던 부분은 뭐냐면 두 분의 말 때문에 격분한 게 아니라 우리 평화나무가 말이죠. 전광훈이 한기총 조직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내란 음모를 획책하고 말이죠. 이 용납이 안 돼가지고 이거 사실은 정관과 무관한 일들을 벌이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사단법인은 해체해야 마땅하거든요. 저희가 수천 명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1차로 넣어서 반려됐고 또 2차로 넣어서 반려됐어요. 그리고 10월 3일에 청와대 진격하겠다. 그 앞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런 문화체육관광부를 방치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한기총을 방치하는 게 온당한 일입니까? 검찰이 지금 전광훈의 명백하고도 명징한 내란 선동, 내란 음모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고발인 조사도 안 해. 5월, 6월에 했는데 고발인 조사도 안 해. 5월은 김무성, 6월은 전광훈. 고발인 조사도 안 합니다. 지금 저 나경원 건도 고발인 조사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지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요. 만기치려면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거야. 이걸 지들이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어? 2달 동안 내내 그냥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열심히 나가서 촛불 만드시면 되나요? 검찰개혁, 조국소 너무나 소중하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국민은 없어요. 이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 지도자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들이 왜 저렇게 설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특권 교육을 해체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문재인 정권 멸망시키자 이겁니까? 자, 이 관련한 이야기는 또 세 번째 섹션에서 할 겁니다.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이 배경사가 있어요. 배경사가 페미 혐오 논란에서 시작됐다는 건데, 이 A군, 아마도 그 학수연 그 A군일 거예요. A군이 올 3월부터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학내 자율 동아리 왈리. 왈리는 전국연합 성평화 동아리를 지칭하는 단체인데, 인원고의 어떤 지부장격이네요. 왈리는 초기에는 지도교사가 배정돼서 정상적으로 활동했지만 A군 등이 펼치는 주장과 활동이 성평등 의식을 왜곡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는 학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를 인식한 지도교사는 더 이상 지도해 줄 수 없다면서 물러났고, 지도교사가 없는 자율 동아리는 폐쇄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왈리는 폐쇄 수순을 밟게 됐는데, 이에 그 A군은 지난 5월부터 사상 독재, 페미니즘 독재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SNS에 남긴 글을 보게 되면은 여성이 약자라는 건 성왜곡이다. 2017년 강력범죄, 폭력범죄 피해자는 남자가 더 많다. 진짜 그런가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여성계는 여성은 피해자라는 디폴트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등의 통계를 조작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 네, 저도 이 학생이 일베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페미니즘 논란은 저희 어떻게 이걸 해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사실상 현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은 페미니즘을 거의 신성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반성할 부분입니다. 저는 페미니즘 좋아요. 기본적으로 성평등을 하자는 건데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성폭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성폭력을 완전히 퇴치하는 세상. 그래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또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냥 생물학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혀 지위나 혹은 기회나 이런 것들로부터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 누가 그렇게 반대하겠어요? 누가 그걸 거역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페미니즘을 좀 신성시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좋다고, 나에게 기독교가 좋다고 정말 기독교가 부흥해가지고 이 세상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독교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다고 차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혐오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페미니즘도 그 주의 주장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자체로 신성시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페미니즘이 정말 고난받고 또 이렇게 소수자의 지위에서 차별받는 이런 분들이 정말 기본권을 허용하라 이런 차원에서 벌이는 투쟁의 하나라면은 그건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 근데 지금 페미니즘이 그 단계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 극단적인 이게 예를 들면 어린 남성들을 한남 유충이라고 얘기하고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 혐오가 잘못됐죠. 잘못됐고 그는 뿌리를 뽑아야 될 일이지만 여성 혐오를 파괴할 가장 좋은 방법은 남성 혐오다. 누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김정진님 말씀처럼 서로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공감 능력을 갖고 살아야죠.
남자 여자 대결을 해가지고 성대결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유치원 초등학교 때나 했던 그런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사이의 편가름 아니 그 어른 돼서도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모지조님 말씀처럼 존재를 부정하는 데는 평등이란 없다. 예, 이거 이 학생의 왜곡된 그 사고도 문제고 그렇지만은 왜곡된 사고도 문제지만은 우리 사회 이른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에게도 성찰할 여지를 주지 않았는가.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남성을 한남유충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순간 이렇게 엇나간다고요. 페미 혐오보다는 젠더 논란에서 시작된 인원고 사태 이런 제목이 어떨까요? 페미 혐오 논란에서 시작된 인원고 사태가 아니라 젠더 갈등에서 시작된 인원고 사태. 예, 이렇게 빠르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젊은이들조차도 우파로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네요. 예,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 갈라치기 세력의 매뉴얼로서 젠더가 이용되고 있다는 월쿨 시민의 말씀. 네. 그래요. 정말 무섭죠, 나라가? 계속해서 혐오에 혐오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이 때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응징하고 말이죠. 왜 방치해요?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제가 그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대통령이 지시해야 됩니까?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 지금 이 공동체 질서가 파괴되겠다 싶은 것들은 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은 뭐 합니까, 지금?